지금은 8시, 아침 8시고요. 제가 웬일로 이렇게 빨리 일어났냐면 오늘 면접 보러 갑니다. 근데 이제 회사가 여의도에 있어가지고 국회의사당역 살다 보니 또 여의도까지 면접을 보게 된 날이 있네요. 빨리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면접 보러 간 김에 어차피 서울이니까 오랜만에 애니메이트 들려서 만화책 좀 사고 점심도 먹고 그래보려고 합니다. 물 하나 챙겨주고요.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파이팅이다. 짠! 쌀라펀 포장했습니다. 쌀라펀을 항상 먹어보고 싶었는데 마침 동네 마라탕 가게에서 이걸 팔더라고요. 마라탕이랑 비슷한 음식인데 식초를 넣은 거라서 새콤한 맛이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짠! 이게 쌀라펀. 냄새는 마라탕에 그 중국 식초, 흑식초 있잖아요. 그거 냄새가 확 나네요.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와, 대박. 맛이 딱 그 마라허거에 토마토탕을 섞은 맛이라고 해야 되나? 아, 진짜 맛있다. 저는 마라탕 먹을 때 항상 그 중국 식초를 찍어서 먹거든요. 저처럼 중국 식초 찍어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100%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벌써 취준 생활에 접어든 지가 벌써 7개월 되었는데요. 한동안은 계속 정말 면접 연락은 하나도 없었고 최근에 들어서야 면접을 봤었거든요. 딱 2번 봤습니다. 한 곳은 이제 만화책 출판사였고요. 한 곳은 SNS 마케팅 대행사였습니다. 만화책 출판사는 제가 진짜 너무 바랬던 곳이었어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고 준비도 나름 한다고 준비했었는데 면접을 보고 나서 일주일 안에 합격이든지 불합격인데 연락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아무것도 안 오는 거예요. 기대는 많이 했지만 떨어졌구나를 예상을 했었고 오늘 아침에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불합격이라고. 예상은 했는데도 원했던 곳이었어서 그런지 불합격을 보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면접을 총 40분을 봤거든요. 4대1, 면접관 4명, 저 혼자 1명이었는데 아무래도 4명이다 보니까 질문도 많기도 했고 40분 꽉꽉 채워서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하는 그 질문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꽤 좀 많이 빡셌고 꼬리물기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됐어가지고 이 면접을 보고 나서는 나 웬만한 다른 면접은 괜찮겠다. 여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다른 데는 어느 정도 이제 잘할 수 있겠다. 그 정도로 생각이 들 만큼의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웬걸 그 대행사 면접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진짜 말로만 압박 면접 이 소리를 들었지 내가 실제로 당해보고 나니까 이거 진짜 사람의 혼을 그냥 이렇게 쏙 빼놓더만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대행사는 이력서를 제가 1월에 넣었었는데 한 달 뒤에 연락이 온 거였어가지고 사실 까먹었었고요.
그 면접을 보겠냐는 말에서도 일단은 내가 취준생이다 보니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긴 했는데 뭔가 감이 영 쎄한 거예요. 뭔가 찝찝하고 면접은 그래도 일단 다 보자 싶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제 여기는 3대 1이었고요. 가운데에 계셨던 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표님이신 것 같아요. 대표님이랑 팀장으로 보이는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셨고요. 면접은 총 1시간 봤습니다. 진짜 이제 면접을 보기 전에 이메일로 회사 소개 겸 포트폴리오 PDF 파일을 미리 보내줬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질문을 할 테니까 미리 숙지해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면접 보기 전까지 그거를 이제 계속 보면서 했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대행사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회사이겠구나 하는 예상을 했는데 이제 막상 면접을 보러 가니까 생각보다 더 딥하게 추구를 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면접 보러 가자마자 이제 뉴스를 좀 보는지 본다면 이제 최근에 봤던 뉴스 소재 중에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미국-이란 전쟁을 말을 했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전쟁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말해달라고 하셨고 그 이외에도 뭐 노동인권이라든지 여성인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한 30분 정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드라마 제작사 SNS 마케팅 업무를 이제 파견직으로 1년을 근무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도 나름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큰 회사였었고 그거에 대한 나름의 자부심도 있었고 애정이 너무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좀 비슷한 직무를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 경험이 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파견직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번에 면접 봤었던 이 두 곳에서는 파견직으로 근무를 했었던 그 경험을 크게 그렇게 경력으로 쳐주지 않았었고 이 대행사에서는 저한테 그냥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파견직으로 근무한 그 1년이라는 그 기간이 업무 강도도 쉬웠을 거고 환경도 쉬웠을 거고 그냥 솔직히 편하게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을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아무래도 파견직이다 보니까 정규직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저는 안 한 게 맞으니까요. 그런 권한도 얻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 말에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들으니까 좀 서글프긴 하더라고요. 그거 이외에 제가 신입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질문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 내가 맡은 일이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 그런 거를 제가 이제 하나하나 배워나가서 점차적으로 이제 전문가로 성장을 해서 이 회사의 제작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내가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그런 말을 하니까 회사가 학교가 아닌데 왜 자꾸 배우겠다는 말만 하냐고 회사란 공간은 하나하나 배우는 장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그 순간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게 약간 사람이 진짜 벙 찌는 거 있잖아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져가지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내내 들었었던 말이 나를 자신을 설득해달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내가 너에 대한 신빙성? 너에 대한 그 설득력이 그러니까 완전히 떨어졌는데 나를 다시 설득을 해달라. 다시 설명을 하라.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파견직으로 근무를 했었던 그 1년이라는 시간이었었는데 그걸 아예 쳐주지 않았으니까 그럼 뭘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떻게 짜내서 말을 했는데 그것 또한 막 그렇게 원하는 답변이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사실 뭐 여러 질문을 받았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꼬리에 꼬리 물기였었고 진짜 압박이 너무 심했어가지고 뭔 말을 못하겠는 뭔 말을 못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너무 무서웠고 1시간 내내 너무 쩔쩔맸거든요 진짜. 그래서 원래는 그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면접 끝나고 좀 기분 전환할 겸 이제 홍대로 넘어가서 구경도 하고 그래야지 했는데 면접 1시간 끝나고 나니까 진짜 기진맥진 있잖아요. 진짜 퇴근하는 송동일처럼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집으로 발로 달려왔습니다.
회사가 학교는 아니잖아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답변을 했어야 했을까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면접을 보고 나서 제가 진짜 너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회의감이 너무 많이 들고 무력감도 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너무 없고 내가 가진 능력이 내세울 만한 그런 수준까지도 아니고 이게 약간 착잡하더라고요. 그 2번의 면접들이 다 너무 힘들었다 보니까 멘탈이 진짜 와장창 갈린 거예요. 뭔가 해야 할 의지도 생기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나에 대한 확신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쫄아있는 상태인데 중간에 친구랑 만나서 친구한테 막 와다다다다 완전 찡찡거렸거든요. 한번 그렇게 막 토해내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냥 지금은 좀 무념무상의 상태입니다. 이런 취업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보다 얘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주변한테. 특히 부모님한테는 절대 말 못하고, 친한 친구들한테도 이제 좀 잘 말 안 하게 되고, 말해봤자 뭐 어차피 변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말로 하면서 또 한 번 내 그 여전한 현생을 또 한 번 상기를 하게 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썩 내키지도 않고, 그래서 항상 그냥 속으로만 앓고 있었는데, 그냥 털어내는 게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멘탈 관리에는. 그냥 이렇게 툭툭 한번 탁 토해내고 다시 리셋이 된 상태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AI가 어느 정도 제가 일하려고 하는 그 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는 짐작은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정말 요즘은 AI로 뭐 영상도 만들고 이미지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뭐 다 되는 세상이잖아요. AI가 이렇게 더 자리를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나처럼 애매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설 자리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잠정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베이스고 AI 툴을 활용을 해가지고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추세이다 보니까 아예 AI 툴로 활용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라는 곳도 많아졌고요. 그걸 면접을 보러 가면은 다 그 AI를 활용할 줄 아는지 그리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콘텐츠를 제작을 할 수 있는지 계속 질문을 하다 보니까 시대가 확실히 진짜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속도에 너무 못 맞춰가고 있구나를 다시 한번 아주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 전 직장 그 1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도 느낀 거긴 한데 이 바닥이 너무 빨라요. 근데 그 빠른 거를 내가 캐치를 하고 빠르게 적용을 할 수 있고 그 자체를 너무 즐기는 사람이라면은 더할 나위가 없을 텐데 사실 저한테는 좀 많이 벅찼거든요. 지금 뭐가 유행이고 어떤 사람이 트렌드를 이끌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어떤 밈이 또 트렌드이고 그게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너무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느린 사람이거든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느린 사람이었어요. 왜 반응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행동적이라든지 사고적이라든지 저는 실제로도 남들보다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들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팍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습득을 하는 게 느리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 때. 근데 그게 학생일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내가 사회에 나와보니까 나의 느림이 너무나도 큰 문제더라고요. 정말 이 빨리빨리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 내가 그거를 따라 나서야 되는데 그것에 이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벅차더라고요. 내가 살아가기엔 세상이 너무 빠르고 세상의 입장에서는 제가 너무 느린 거겠죠. 그래서 요즘은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어떤 업무 형식을 선호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은 일단은 다 지원해보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연락이 많이 안 와서 그렇지 이게 취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너무 불안해지고 멘탈이 무너지는 게 맞기는 한데요. 실제로도 많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싫을 정도로 그런 날이 계속 지속된 시기도 있었고 남들은 다 알아서 척척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아직도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이러고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다 각자만의 속도가 있는 거잖아요. 빠르게 자리를 잡은 사람이 있으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테고
특출나게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렇지 않은 애매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저는 한평생을 느린 사람으로 살아왔고 느린 속도로 살아왔으니 기죽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살아온 속도대로 살아보려고 요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저의 취중기간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파이팅 합시다. 꽃샘 추위로 일교차가 큰데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